안녕하세요. 128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이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하는데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으려면은 먼저 부가 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과기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 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고 나면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자, 무조건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을 갖춰야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 요건이 3개입니다.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숫자를 암기해야 되는데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정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 128페이지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 거 있는데 이 휴업신고, 폐업신고 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기억은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망 이용가입 신청을 할 때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그래서 이 등록증 사본 500개 이상을 모아야 되겠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사본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여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다 사본입니다. 이 등록증 사본을 있어야 되고요. 자격증 사본 있어야 됩니다. 이 지정 요건이고 서류는 이 4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더 필요한 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정까지 합하면 이게 5가지가 지정신청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이고요. 그 다음에 보정설정 신고도 보정보험 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보정설정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보정설정은 소위 특수법인도 보정설정 인장등록은 다 해야 되죠. 특수법인도 인터넷에 질문하신 분 보면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인데요. 지역농협 빼고 나머지 특수법인들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2억 원 이상이 되겠죠. 보정설정 금액은.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8번 문제 보겠습니다. 128번. 틀린 것은 했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1번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개사의 총수는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네, 1명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법인은 겸업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 제14조에 보면 6개밖에 겸업을 못하죠.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보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 중개법인인 경우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그럼 개인 개업공개사는 특별히 겸업 제한 없기 때문에 가능하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500명 개업공개사 등록증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지금 정보망은 우리나라에 한 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거. 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사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네,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물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5개인데 부운정 1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1년, 아라비아 숫자 1입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하면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31번 132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업공개사 자격증 원본 제출이 아니라 4본입니다.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등록증 4본이죠. 개업공개사는 등록증 4본,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4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 아니고 4본이네요. 4본. 공인중개사, 여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4본, 개업공개사 등록증 4본. 이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 아니고 4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했는데 14일이 아니고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사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정보 공개할 때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를 못 받고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 거래 종망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청문이라는 게 뭐냐면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이에요. 듣는 게 청문인데 이미 개인이 사망하는 거하고 법인이 해산하는 게 마찬가지죠. 없어졌어요. 회사가 없어졌는데 뭐 청문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망이나 해산은 청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을 청, 들을 문인데 들어보고 예를 들면 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면 자격증 빌려줬냐 묻고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들어볼 수가 없죠. 죽고 없으면. 그래서 해산, 개인이 사망하는 거나 법인 해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중개사물의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했는데 반드시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3번입니다. 135페이지 133번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했는데 기억해 보니까 자격증 반납은 7일 이내 반납합니다. 취소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니은의 운영규정 제정 승인은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디귿은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재보정 설정은 15일 이내죠. 15일 이내.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짧은 것부터가 아니라 짧은 순으로 긴 것부터니까 3번이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기본 윤리인데 기본 윤리는 뭐가 있느냐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관주의 의무가 있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이거는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된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비밀 준수는 개공 등의 의무다. 개공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반의사 불벌죄는 이 비밀준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친고죄하고는 다르죠.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걸 친고죄라고 합니다. 옛날에 간통죄 이런 게 해당되는데 지금 간통죄 폐지됐고요.
그럼 예를 들면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고 사자 명예훼손죄, 즉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죽은 사람 명예훼손은 그 가족들이 고발이 있거나 하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친고죄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벌할 수 없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5번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우리 암기 프린터 몇 번 했어요? 확인 설명해야 될 거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몇 번에 있나요? 8번인가? 암기 프린터 몇 번 했어요? 9번요? 6번? 암기 프린터 6번.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자, 그래서 기억에 보니까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상물의 입지 조건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된다. 예, 입지 조건, 이게 환경 조건, 입지 조건 다 설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억은. 니은은 확인 설명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죠. 거래계약서와 매수신청 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신청 대리 행정처분대장은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와 그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죠?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밖에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및이라는 건 딱 2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또는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거래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2개밖에 없다. 거래계약서는 확인 설명하지만 서명 및 날인하지만 전속 중개계약서나 일반 중개계약서 같은 경우는 서명 또는 날인하죠. 서명 및 날인하는 게 2개밖에 없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예, 따라서 디귿 맞습니다. 리얼에 이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그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다. 예,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 서명 그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비교 정리를 해보면 계약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거짓계약서,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적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개업공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도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인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135번, 136페이지 135번 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번, 138페이지 3의 서식, 토지의 그 서식에 기재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이런 게 좀 어렵죠. 문제 지문은 짧지만 기역의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비선호시설은 2의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언의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일소지는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관리주체의 유형,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그는 건물이 있어야 관리하죠. 그래서 1, 2의 서식, 즉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이죠. 1, 2의 서식에만 해당됩니다. 리얼의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1, 2, 3 다 해당됩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기재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입지조건, 입지조건은 도대주 교판이죠. 도대주 교판 입지조건. 1의 서식은 이게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이건 3의 서식.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1의 서식은 4가지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2의 서식은 3개만,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2개만 기재하죠. 그래서 입지조건 어쨌든 1, 2, 3의 서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3의 서식이 기재되는 게 기역하고 리얼,
미음 3개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확인 설명서 서식을 자꾸 찾아보셔야 되겠죠. 답이 3번입니다. 자, 다음은 143페이지 1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번.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소유권은 등기 사항 증명서 갑구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목은 토지대장 봐야 되고, 3번이 틀렸죠. 용적률 건폐율 상한은 시군조례를 봐야 됩니다. 시군조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3번 보겠습니다. 143번 144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된다. 예, 계약 성립되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미리. 근데 우리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보정 설정했다. 이거는 미리 설명할 필요 없죠. 그건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할 때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됩니다.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개업공개사의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당해 중개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해야 된다. 예, 설명은 일방에게,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죠. 확인 설명은 취득하려는 의뢰인,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매도 의뢰인한테 설명할 필요 없죠. 만약 학원 팔려고 하는데 원장님한테 책상이 몇 개다 이런 말 할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라고 했는데, 이 거래 당사자가 쌍방입니다. 4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무상중개라 하더라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5번 주거용건 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 설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이게 실제로는 이걸 소음 측정기 들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런데도 이거 설명서에 잘못 기재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실제 권리관계, 이런 것들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이나 개업공개사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기재하면 돼요. 그래서 확인설명서에 이건 매도인이, 임대인이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꼭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적어놔야 돼요. 답 5번입니다. 제가 아는 분 용인 그 강남대학 앞에서 지금 구상권 행사 당해가지고, 이게 구상권 행사도 당하니까요. 그 고려신용정보회사에 넘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채무자 명부에 등재까지 해버리더라고요.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채무자 명부에 등재하면 그 은행연합회 이런 데도 다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신규 통장 만들기도 어렵고, 카드 만들기도 어렵고, 휴대폰 개통하기도 힘든가 보더라고요. 만약에 채무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 빚 안 갚은 사람이라고 등재돼 버리면 앞으로 다른 빚도 안 갚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카드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구상권 행사 당하는 거 6천만 원에 30%니까 1,800만 원인데 그걸 안 갚아놓으니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이자까지 해가지고 신용정보회사에서 훨씬 더 많이 내라고 해요. 그걸 뭘 잘못했냐면은 다가구에서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을 설명 안 한 거예요. 즉 주인이 전부 월세다 이렇게 한 걸 믿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인 설명서나 뭐 이런 데다가 전부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월세임을 확인함 해가지고 임대인 자필 사인을 받아놨으면 개업공개사 책임 아니죠? 개업공개사가 수사권이 있어가지고 진짜 월세인지 전세인지 다 일일이 가서 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반드시 물어보고 그 의뢰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취지를 기재해놔야 돼요. 그 요즘은 자필 사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월세고 이것만 전세입니다 하면 그대로 사인을 받아놔야 돼요. 주인한테. 그래 놨으면 개업공개사 책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주인 거짓말한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특히 다가구 조심해야 됩니다. 다가구는 뭐예요? 단독주택이잖아요. 주인이 한 명의 방은 19개 정도 되고 주인이 한 명이니까 전세인데 다 월세라고 해버리면 은행 융자하고 전세금 받아버리면 오히려 깡통주택이 되죠. 시세보다 더 비쌀 수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출하고 전세금 합하면 시세보다. 자, 그래서 143번에 5번이 답입니다. 145번 입지조건 여기 적어놨네요. 도대주 교판. 물론 이게 145번 답이 1번 공원인데요. 공원도 입지조건 맞죠? 입지조건인데 확인설명서 이 서식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원 요즘은 숲세권 이런 것도 있던데 역세권뿐만 아니라 숲세권 이런 것도 들어봤죠? 그 공원도 중요하다고요. 설명하면 좋은데 공원 같은 거 있으면 설명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이 공원 옆에 있다고. 그런데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입지조건은 아니라고요. 기재할 입지조건은 요 5개라고요.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기재하라고 돼 있지만 공원 기재하라고는 안 돼 있다고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대도시 같은데 공원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비율이. 호주 같은 데는 보니까 시내에 큰 숲속에 그냥 골프장이 있고 그렇더라고. 시내에 차 타고 가는데 옆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거의 서울 시내에 골프장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앞으로는 지금 뭐 용산 미군기지 없어지고 나면 거기도 이제 공원 만들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공원은 도대주 교판 입지조건이 5개만 기재한다. 1회 서식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이 서브노트에 다 있어요. 이게 따라서 145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7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 틀린 것 146번 1번 갑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 이게 왜 이런 지문이 나왔냐면 중개도 완성 안 하고 예를 들면 임대인 임차인이 와서 이대로 계약서 써주세요 해가지고 대필만 해줬다고요. 명판 찍어주는데 그게 진짜 임대인 임차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임대인 임차인이어가지고 은행 융자만 빼먹고 도망가버리면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직접 임대인이 맞는지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상적인 보수 받고 써주는 게 낫겠죠. 저도 현업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이대로 써주세요. 1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분들은 가짜 임차인일 수도 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갑이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 사본 5년 보존이다. 계약서,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다 5년이고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3번 공동중개의 경우 갑과 참여한 개업공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계약서 서명 및 날인, 여기는 서명 및 날인,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이 뭔지 법에 규정은 없는데 지금 육군 해석은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는 걸 서명이라 한다.
제가 사인하면 될까요? 하니까 사인 안 된다더라고요. 요즘 공무원들은. 옛날에는 또 사인도 가능하다고 우리 시험에도 나왔어요. 사인 해가지고 사인을 어떻게 적어요? 사인이 맞아요? 아니면 사인이 맞아요? 뭐가 맞냐고 이게 맞죠? 사인 이렇게 적더라고. 적을 때 시험에 나왔어요. 사인 해가지고 헷갈리니까 시그너처 뒤에 영어까지 넣어줬어요. 이게 사인이 뭔지 헷갈리니까 이렇게만 하면 그 사인하면 안 된다고요. 자필로 성명을 적어야 된다. 서명이라는 말 뜻이 글서자 이런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명을 자필로 적는 걸 서명이라 한다. 기명날이는 기명은 우리 등기법에는 아마 기명도 있을 거예요. 기명은 뭐예요? 기명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 돼요. 스탬프 도장이라도 찍으면 된다고요. 그냥 스탬프로 누구누구 예를 들면 등기관, 박용덕 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 도장 찍으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등기관들은 직업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뭐 1000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00번 이름 적으려면 손 아프잖아요. 도장 찍으면 된다고. 미리 도장 파가지고 등기관 누구누구 해서 스탬프 도장 찍는 거 이런 것을 기명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기명날인은 없고 전부 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해서 4번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기재를 해야 된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게 9번에 있나요? 암기 프린트 9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암기 프린트 9번에 있고요. 우리 교재 맨 뒤에도 암기 프린트가 있습니다. 9번에 있습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 없고요. 설령 권장하더라도 따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는데 5년 보존해야 되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는데 보존 의무는 없죠. 거래계약서하고 중개계약서를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런 게 거래계약서죠.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이 거래계약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는데 5년 동안 보존은 해야 됩니다. 149페이지 149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에 개업공개사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5년 동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거래 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매수인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했는데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원본이 아니고 사본을 5년 보존해야 되죠. 사본 5년. 근데 이게 원본 사본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요즘은. 왜냐하면 계약서를 전부 다 옛날에는 먹지대고 쓰고 이래서 사본이 표가 났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다 출력하니까 똑같죠. 사실은 석장이 다 똑같아요. 어쨌든 사본을 보존하면 돼요. 원본은 매도인 매수인 줘야 되니까 계약서. 옛날에는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먹지대고 쓰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뭐 컴퓨터로 다 출력하니까 원본, 사본 구분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법조문에는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니은은 무조건 이 확인 설명서 서식에도 빈칸, 공란을 두면 위반입니다. 그 자체가. 인적사항, 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적으라고 돼 있잖아요. 공란으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지금도 공란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기는 사는데 내 앞으로 안 하고 지금 다른 사람 살 사람 나타나면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살 사람 이름을 적어버리면 되잖아요. 원래 제가 샀는데 저는 빠져버리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공란을 뒀다가 뭐 잔금 치르는 걸 늦게 3개월 후에 해가지고 그때까지 다른 사람 구하면 그 사람이 그냥 사는 것처럼 적어버리면 되니까 계약서에. 공란을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인적사항 적어야 됩니다. 디귿,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정해진 서식도 현재는 없고요. 설령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하더라도 사용 안 해도 됩니다. 리얼에 개업공개사가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이게 이중계약서가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같은 말이에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 대상은 아니죠. 자, 그래서 답 4번입니다. 틀린 리얼만 마지막 것만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151페이지) 그 49번 해설에 니은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 거래 당사자 쌍방의 성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걸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법에 인적사항이라고, 성명이라고는 직접 안 돼 있지만 인적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인적사항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그래서 149페이지 해설 리언에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걸 삭제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에 들어가니까. 성명이라는 말은 없지만 인적사항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150번에 보면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사항이 아닌 것,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아닌 게 니은, 거래 예정금액이 아니고 거래금액을 적죠. 거래 예정금액은 시세고요. 그 다음에 미음의 토지 이용 계획은 확인 설명할 내용이고요. 시옷의 권리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것도 조세의 계략적 금액, 이것도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죠. 계약서 기재사항 아니고요. 답,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3번, 153페이지 153번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확인설명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4번 5년 보존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4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답 2번이죠. 계약서에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다고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7번입니다. 157번 158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표준 서식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하더라도 사용 안 해도 되죠. 2번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맞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이게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4번 계약서 사본 5년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손해배상 책임부터 보겠습니다.